마음과 싸우지 말라. 다만 마음을 옆으로 내려놓아라.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살아야 할 신비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스님 정목입니다. 마음과 싸우지 말아라. 다만 마음을 옆으로 내려놓아라. 정말 짐을 내려놓듯이 내려놓으라 하는 말이 가슴에 톡 와닿는군요. 나쁜 일이건 좋은 일이건 오늘 하루 내게 온 모든 것을 감당하리라. 이렇게 마음 먹는다면 삶이라는 건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고마운 선물이지 않을까요? 아무런 저항 없이 스스로 잎을 떨구고 헐벗은 채 홀로 서 있는 저 나무들처럼 모든 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책 읽어주는 스님 정목입니다. 이 시간 벌써 2주 방송이 나갔는데 많은 분들이 책 읽어주는 사람은 세상에 참 많다. 근데 그거를 스님이 읽어준다 그러니까 뭘 읽어주지? 어떻게 읽어줄까? 이렇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볼 것도 없이 믿는다. 이런 문자를 주신 분도 계셨어요. 야, 정말 볼 것도 없이 믿는다 그러는데 이 시간 통해서 책을 좀 정성스럽게 잘 읽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의 삶에 아주 조금이라도 쌀 한 톨만큼의 무게라도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오늘도 천천히 책 읽어드리는 시간 그리고 음악 이렇게 함께 음미하시면서 이 시간 불교방송 책 읽어주는 스님 정목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만나는 1시간 짧다면 참 짧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이 많은 문자를 소개하다 보면 이걸로 다 메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도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좀 몇 번 짚어드리고 갈게요. 2337번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다듬어 주시는 스님, 이 방송 오래오래 곁에 좀 있어 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음악 신청까지 하셨어요. 준비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3759님, 방송으로 처음 뵙네요. 전 대구에 살고 있는 30대 불자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으로 금요일 아침을 채워주실지 무척 기대됩니다 라고 하셨네요. 6053님은 스님의 방송 복귀 학수호대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반갑고요. 잘 오셨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2198님은 정말 기다렸어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스님이거든요.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스님이 가슴 깊이 와 닿는다고 해요 라고 하셨네요. 3100님, 새벽에 헬스장에서 자전거 타면서 매일 책을 읽고 있어요. 요즘은 법정 스님 책을 한 권 읽고 있는 중인데 일주일에 한 권씩 책 읽어가고 있습니다. 와, 정말 이런 분들이 숨어 계셨군요. 6596님은 저도 예전엔 책을 참 좋아했었는데 뭐가 그리 바쁜지 책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시간에 읽어드릴게요. 귀담아 들어주세요. 3387번님, 여기 부산인데요. 목소리 들으니까 마음의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5015님은 책을 읽어야지 하면서도 꼭 필요한 것 외에는 피해왔습니다. 제게 감노수 같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2764님, 저 달리는 법당 70세 택시 운전기사예요. 이게 꿈은 아닌 거지요. 스님 축하드립니다. 장수 프로 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5332번님은 이 방송을 열심히 듣겠다 하셨고요. 6362님은 여기 광주예요. 이분도 광주네요. 출근 준비하면서 이 방송 듣고 있습니다. 이동하면서 함께 들을게요 라고 하셨어요. 4013님, 춘천 시골 불자입니다. 다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셨고, 5367님, 여기 울산이고요.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가장 힘든 때 저녁 시간에 큰 힘이 되었었습니다 하셨고요. 0760님, 스님 눈물이 납니다. 우째야 쓸랑고 이런 문자 주셨네요. 한 분 한 분의 문자를 보다 보니까 축하한다, 반갑다, 고맙다, 가슴 찡한다. 그리고 오래 이 방송 있어달라.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는지가 느껴지니까 늦게 찾아뵌 것이 송구스럽고 죄스럽기만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좋은 인연 이어가기로 해요. 제가 오늘 시작하는 인사말에서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살아야 할 신비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삶의 태도는 음식을 먹는 일과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게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해서 허겁지겁 먹어 치우는 것과 충분히 혀끝으로 느껴지는 맛을 음미하면서 먹는 것, 이건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결국 행복감이라는 것, 그리고 행복을 느끼는 마음은 매 순간을 음미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2016년은 마치 연약한 종이배로 만든 배에 몸을 싣고 위태위태하게 거대한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런 느낌의 한 해였습니다. 이 불안감과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 우리 국민 모두가 막막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위기를 반드시 지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책 시간입니다. 오늘 좀 특별한 책을 하나 골라봤어요. 우리 집 테라스에 펭귄이 산다. 책 제목부터가 좀 범상치 않고 재미있죠? 근데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 마젤란 펭귄과 철부지 교사의 우연한 동거, 이게 부제예요. 제목이 참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재미있고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이 책은 영국 출신인 교사인 톰 미첼이 아르헨티나 기숙학교로 부임을 하면서 우연히 우루과이의 한 휴양 해변을 찾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파도에 떠밀려온 펭귄 한 마리를 만나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늘 예기치 못한 사건의 연속이지만 과연 우리가 펭귄과 한 공간에서 살아볼 확률이 몇 %나 될까요? 도무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낯선 생명체가 내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우린 뭘 깨닫고 느끼게 될까요? 23살 영국 청년 톰, 그리고 마젤란 펭귄의 극적인 만남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실래요? 고즈넉한 오후, 우루과이 휴가지에서 해변을 걷던 내 눈에 충격적이고 비통한 광경이 들어왔다. 검은색 카펫을 깔아놓은 듯 검은 사체들이 해변을 온통 뒤덮고 있었다. 펭귄들이 기름과 타르에 범벅이 된 채로 죽어있던 것이다. 죽은 펭귄의 수를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했다. 파도가 한 번 밀려올 때마다 작은 산처럼 쌓여있던 펭귄 사체 더미가 무너져 내렸고 새로 밀어닥친 파도에는 검은 기름을 뒤집어 쓴 또 다른 펭귄들이 한 무더기씩 실려왔다. 그런데 시야 한편에서 언뜻 미약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움직임이 느껴지는 곳을 주시했다. 대견하게도 펭귄 한 마리가 살아있었다. 온통 죽음뿐인 그곳에서 유일하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단 하나의 생명이었다. 불현듯 나는 이 한 마리 새에게서 희망의 씨앗을 느꼈다. 만약 몸을 깨끗이 씻어준다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저토록 흥분해 있는 새에게 어떻게 다가가지? 일단 급한 대로 바다에서 밀려온 잡동사니 중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모았다. 나는 버려진 그물로 녀석의 몸을 감싼 뒤 온몸을 뒤틀며 몸부림치는 녀석을 들어올렸다. 그리곤 아파트로 돌아와 펭귄의 온몸에 묻은 기름과 타르를 벗겨냈다. 목욕을 마친 후
나는 펭귄을 다시 바다에 놓아주려고 했다. 다시 찾은 자유에 행복해하며 신나게 헤엄치는 모습을 기다렸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펭귄은 휙 돌아서더니 곧장 내게로 걸어왔다. 나랑은 같이 못 가. 난 내일 아르헨티나로 돌아가야 해. 월요일이면 출근해야 한다고. 펭귄을 다시 놓아주고 성큼성큼 해변을 가로질러 도로를 향했다. 한참 해변을 벗어나서 뒤를 돌아봤다. 그런데 그 새가 뒤뚱뒤뚱 나를 쫓아오는 게 아닌가. 나는 선택해야 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홀로 물 위에서 떨어진 펭귄에게 삶의 기회를 주는 것밖에는. 나는 한 손에는 굳은 다짐을, 또 다른 한 손에는 펭귄이 든 가방을 든 채 다시 집으로 향했다. 오늘은 우리 집 테라스에 펭귄이 산다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읽어보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런지 우리 청취자 중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23살 영국 청년 톰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난데없이 펭귄과 함께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러면서 인생에 큰 깨달음을 얻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줄거리가 굉장히 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필요한 부분을 일부 잘라서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마젤란이라는 펭귄. 이 펭귄은 주로 남아메리카 남쪽 해안에 서식하는 종류이고요. 키가 한 45에서 50cm 정도? 그러니까 30cm 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는 훨씬 좀 큰 거죠. 그렇게 50cm 정도 되고요. 하얀색 그 몸통 앞쪽에 그러니까 U자 모양을 뒤집어 놓은 거. U자가 제대로 생긴 모양이 아니라 이걸 뒤집어 놓은 모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모양의 검은색 줄무늬가 있어요.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펭귄이죠. 당시만 해도 이 근방의 해역에 해양 보호에 관한 규제가 덜 엄격해서 유조선들이 그 목적지에서 화물을 내린 후에는 또다시 기름을 싣기 위해서 바다로 이동할 때 기름 탱크를 그냥 바닷물에 씻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래요. 정말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펭귄을 비롯한 바다 생물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 거죠. 톰은 우연히 그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펭귄과 함께 살기로 결심을 한 이 톰은 결국 휴양지에서 만난 펭귄을 데리고 새로 부임하게 된 아르헨티나의 기숙학교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후안 살바도르라고 하는 이름까지 지어주고요, 펭귄한테. 자신의 기숙사 테라스에서 기막힌 동거가 시작된 거예요. 톰은 그 이후에 이 작은 펭귄에게서 아주 놀라운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테라스의 펭귄 후안에게 사람들이 자신만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기한 장면을 보면서 톰 또한 놀라웠겠죠. 우리 집 테라스에 펭귄이 산다 중에서 테라스 고민 상담소 편을 계속 읽어드려 볼게요. 들어보시죠. 나는 사람들이 짬을 내 테라스에 들러 후안과 나누는 대화를 많이 엿들었다. 대화에는 영어와 스페인어가 모두 등장했는데 영특하게도 후안은 양쪽 언어를 모두 알아듣는 듯 했다. 물론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모두 후안에게 푹 빠지는 이유는 후안이 고매한 성직자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아주 잘 들어주기 때문이다. 시시콜콜한 날씨 이야기부터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비밀스러운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누군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후안은 골똘히 집중하며 귀를 기울였고 절대로 중간에 끼어들거나 하지 않았다.
말을 하는 사람의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후아는 누구라도 마음을 터놓고 싶게 만드는 그런 존재였다. 후안이 다른 이의 말을 잘 들어준다고 생각하게 된 건 그의 태도 때문이다. 후안은 상대가 말을 할 때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인다. 후안을 찾아온 사람들은 후안의 무거운 입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후안의 격려에 기댄다. 인간의 말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후안에게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후안의 눈동자에는 뛰어난 달변가가 갖추어야 할 명쾌한 의사 전달법이 모두 담겨 있었다. 이따금 나는 후안의 주식인 생선이 두뇌 발달에 그렇게 좋다고들 하는데 혹시 그 때문에 후안이 친구들에게 통찰력 깊고 지혜로운 대답을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다. 아마도 후안 살바도르는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이었을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말에 있지 않고 경청에 있다는 것을 후안 살바도르는 몸소 실천했다. 오늘 정말 재미있는 책, 즐거운 책 읽어드렸는데 들어보신 우리 청취자들의 소감은 어떤지 궁금해요. 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후안의 모습, 상상만 해도 기분 좋지 않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후안은 톰이 잠시 외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사이 맡겨놓은 친구의 집에서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대요. 안타깝죠. 후안의 죽음으로 깊은 상실감에 빠진 톰은 후안이 자신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이 작은 펭귄을 만나고 사랑했던 일이 또 얼마나 자신에게 특권이었는지 알게 되었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테러와 폭력 사태로 암울했던 아르헨티나에 죽음의 바다에서 홀로 살아나와서 불안한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었던 펭귄 후안 살바도르. 어쩌면 그 존재는 동물과 인간과 소통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게 통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 아닐까요? 오늘 마음을 움직이는 책은 그렇게 한 교사와 펭귄의 아름다운 우정을 담은 우리 집 테라스에 펭귄이 산다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테라스에 펭귄 한 마리 키워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돌고래와 함께 살아보고 싶습니다. 근데 돌고래가 나를 받아들여 줄지 모르겠는데요. 고래하고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래가 들려주는 바다 이야기, 내가 모르는 저 드넓은 세상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그것이 다인 줄 알지만 그 경계 너머엔 하늘의 저편 너머 날아다니는 철새들의 세계, 또 저 깊고 깊은 바닷속에 수많은 생명들의 이야기, 우리가 언제쯤이나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정태춘, 박은옥 씨의 목소리도 이 천연 기념물로 등록해야 될 거 아닌가요? 봉숭아였습니다. 올여름 한 장의 사진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잔잔한 감동을 주었는데요. 한 어른이 단상에서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에게 상장을 전달하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이 사진을 사실 신문에서 한참 들여다봤어요. 우리 들꽃 포토 에세이 공모전의 수상자였던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에게 국립생태원 원장 최재천 박사님이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상을 전달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그 상황이 부쩍 재미있다는 듯이 서로 눈을 맞추며 환하게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교감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를 생각해서 기꺼이 내 몸을 낮추고 눈빛으로 진심을 전달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 마음을 움직이는 책에서는요. 원래 이 책의 제목은 더 펭귄 레슨스라 해서 펭귄에게 배우는 여러 가지 교훈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펭귄 살바도르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우리도 이 후안처럼 누군가 또 무엇에 대해 쉽게 비판하거나 질문하는 대신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경청해 주는 것, 그렇게 충분히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 그런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 전해드렸는데 저도 깨닫는 바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께 불보살님의 가호가 있으시길 기원드리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